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쌍용차인데요. 저희 방에서 쌍용차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셨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조금 살펴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회생이 되게 흑자 전환으로 다시 살아나기가 되게 힘든 시점이다 보니까, 산업은행의 이 만기일이 다가오고, 총 금액이 이제 막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기업 규모로 치면, 사실. 근데도, 이렇게 회생 신청을 하면서 약간,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기업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간과하고 있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간과하고 있던 게 일단 최대주주죠. 그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마인드라 그룹에서 인수하고, 회생, 신청, 흑자 전환 그런 계획을 제출하고, 이렇게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대주주. 그러니까 투자처가, 그러니까 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의 이 대규모 항공사가 사실 두 군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예 무너지거나 또는 다른 해외 기업에 팔린다는 게 되게 국내 업계 자체에 되게 큰 안 좋은 손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살릴 수 있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같이, 그러니까 현대차를 보고 쌍용차가 이 인수 이후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임영웅 씨의 그런 렉스턴 홍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래도 히트작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그런 회생의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이 차트에 돼 있는 건데, 결국에는 현대차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중형, 소형, 이 중견기업, 대형기업, 소형기업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쌍용차를 국가 차원에서 살리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된 내용을 좀 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어제 앞으로 렉스턴 못하나라고 하면서 부도 피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장 마감 직전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이거 할 거면은 장중에 이게 장중에도 늦게 보면 동일하죠. 이런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을 때, 우리가 아시아나랑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나랑 비교를 했을 때 아시아나는 이미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매수를 했던 게 아니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매매를 했지만, 최근에 매매를 했을 때는 국유화라는 보험빵이 있었기 때문이죠. 산업은행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쌍용차도 산업은행에 그런 빌린 돈이 있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살아내려고 했지만, 규모가 1650억 원이었나? 그런데 2019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19억. 너무나 지금 크게 두드려 맞고 있어요. 당연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크게 불어난 적자 상태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려면 당연히 마인드라 그룹에서 돈을 쏟아서 살려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쌍용차가 문제가 된 거고, 살려내려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쌍용차를 사야 합니다. 사야 돼요. 물론 시가총액이 지금으로서 높지도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금 붙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상황이 아니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급 매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쌍용차를 누가 산다든지 최대주주로 온다든지 정말로 이거는 뭐 그냥 희망의 회로지만 쌍용차 입장에서 뭐 현대차 그룹에서 쌍용차를 흡수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살아납니다. 거래정지 지금 맞은 거 금방 풀리고 살아날 수 있어요. 회생 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 정상화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으로서 여기에 대해 뭐 기대하긴 힘들죠.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고 가자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 쭉 이전부터 내용을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서 우리가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판매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누적된 부채, 모기업의 투자 회피 이게 지금 가장 크죠. 살아날 수 있는데 모기업의 투자 회피로서 지금 못 살아나는 겁니다. 원래 살려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영난 같은 경우는 쌍용차가 뭐 전기차, 수소차로 조금 뭐 연구 개발을 되게 노력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차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거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도 있다면 투자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쌍용차 같은 경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막 두터운 그런 기업은 아니죠. 일단 산업은행으로 900억이고 뭐 JP모건이나 그 외 해외 은행까지 합쳐서 밑에 쭉 여기 있네요. 1650억. 우리은행 150억도 있고 그래서 1650억. 솔직히 쌍용차 정도의 기업이 되게 지금은 뭐 완전 나가리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소형 기업도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못 갚을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와인드라 그룹에서 이렇게 투자 회피를 하지 않는다면. 새 투자자를 일단 모색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3개월 안에 투자처를 찾고 뭐 이렇게 대출 연장이 이루어져야 피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전기차에 그런 비중이 좀 있었다면은 모르겠는데 쌍용차에서 뭐 대표적인 미래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대표작도 없고 2000년 뭐 워커 뭐 이거는 좀 과거에 그래서 뭐 재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유 여부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회생을 보류를 해서 기업회생에 들어가서 그냥 정말로 주식이 가치가 없어지고 당장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하지만 이 쌍용차의 그런 정말로 미래를 봤을 때 어차피 이거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정지 풀리고 제대로 탈출하고 주가 회복하고 하려면 핵심은 당연히 투자처가 나와야 되는 거. 쌍용차를 끌고 갈 기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 투자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결국은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최대 3개월 이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국가들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잡히고 하면 좋은데요. 또 뭐 이런 단기적으로 뭐 유럽의 변종이 나와서 뭐 증시가 나오고 이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뭐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큰 그림을 봐야 돼서, 긴 호흡으로 큰 그림을 봐야 돼서, 그래도 이 올해 연초랑 비교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이제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새 투자자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유동성 위기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저 금액을 갚아줘야 하고, 그리고 지금 운영자금을 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운영자금만 돼요? 이대로 가면은 뭐 쌍용차가 다시 흑자 전환을 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미래차에도 투자를 더 해야 될 거고, 너무 많은 금액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살아나려면 자동차 그룹에서 인수해야 됩니다. 그냥 투자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줄이 진짜 어마무시한 자금줄이 아닌 이상 자동차 그룹에서 흡수합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을 해버리는 게 그나마 살 길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 그린 뉴딜의 일종이죠.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 수소 전기차가 되게 개발을 위해서 되게 힘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돈이 나가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쌍용차를 이 유동성 위기를 감수하고 또 드릴까 싶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 여기 있네요. 대주주 마힌드라가 1월 연초에 흑자전환 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하고, 이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꼬인 겁니다. 쌍용차 포기 결정을 내렸고, 현재 미국 오토모티브 측과 인수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거는 제가 쌍용차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이 내용은 지금 본 건데, 결국 오토모티브,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랑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규모가 크지 않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겁니다. 쌍용차에서 어떻게든 돼야 돼요.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뭐 자동차 기업에서 인수해야 된다, 이 내용과는 조금 제가 얘기한 그런 뭔가 포인트랑은 맞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예를 들었던 현대차처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기업을, HAH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사에서 그냥 한 줄만 보더라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왜냐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런 점에서 조금, 만약에 이게 살아나고, 회생 절차 보류가 되고, 결국에는 돈 갚아주고 하면서 이제 인수가 돼서, 거래정지 기간 좀 걸리더라도 이제 상장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풀리더라도 살아나는 데까지는 좀 당장에 어렵지 않을까.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인수가 된다면. 일단 구조조정 이런 거는 당연한 상황으로 여기서도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구책을 내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최대 3개월 이내의 신규 투자자를 확보를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합의하느냐 하는데, 지금 쌍용차에서 구조조정 지금 이거 가지고 합의고 나발이고 할 상황인가요? 아니죠. 물론 제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구조조정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다니고 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날 건데. 이전에 그런 이력들인데 이건 건너뛰고요.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때 당시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기로 했었다. 쌍용차 사태 노사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끝에 전원복직으로 겨우 봉합됐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와는 일단 당장엔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안 했을 때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적자 규모가 너무나 크고 회생 절차 신청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다 그대로 붙들고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만큼 큰 투자자, 인수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인수를 누가 하느냐고. 인수를 해서 빚을
그 투자를 어떻게 해서 살려내느냐. 살려내려면 당연히 전기차는 뭐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냥 티볼리, 렉스턴 이런 거 잠깐 흥행하는 걸로 절대 못 살아납니다. 지금. 왜 아반떼 K3 이런 차처럼 진짜 약간 국민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바뀌고 많은 사람이 사고 하지, 쌍용차가 당장에 막 이렇게 살아날 만큼 한 번에 막 팔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나 매력적인 차가 나오면은 몰리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이제 분기별로 조금씩 살아나는 거지.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아까 손실 규모를 보셨다시피 이렇단 말이에요. 아유, 스냅샷으로 가서 유보율은 아예 안 나와요. 없어요. 빚도 못 갚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과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히트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이건 제가 방금 봤던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떠한 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얘기한다고 풀리지도 않고, 풀린다고 하더라도 몰라요. 거래 정지가 풀릴 때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한가에 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풀리고 나서 그냥 변동 없다가 그냥 슬금슬금 이 손절 물량만 나오면서 이탈 물량만 나올 수도 있고. 핵심은 그냥 쌍용차는 일단 지금 최대 주주가 국내 뭐 그룹 차원에서 힘들다든지 또는 쌍용차를 우리 국가에서 꼭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그게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 같이 뭐 약간 보험빵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쌍용차는 투자처가 나와야 되고, 그 투자처는 웬만한 소규모는 안 된다. 소규모까지도 아니고 중견 기업도 힘들어요. 지금 상태에서. 물론 현금이 되게 많은 기업이 쌍용차 빚 다 갚고 대신에 그런 합의사항으로 또 이번에도 노사 갈등이 있겠지만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되게 큰 변화를 불러와서 쌍용차를 미래 자동차의 그런 기업으로 만약에 뭐 어떻게 성장을 시키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미래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중견 기업에서, 중견 또는 대형 기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쪽이 저는 가장 베스트하게 쌍용차가 주식시장이 살아남고 거래정지가 풀렸을 때 다시 상승으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결과, 그런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베스트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저 미국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일단 협의 사항도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이게 아직까지 저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쌍용차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니까 제가 뭐 이렇게 주가 형성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주 영상 업로드를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좀 진행 상황이 또 나왔을 때 그래도 이제 국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단순 소형 기업이 아니잖아요. 시총 4천억만 보고 그냥 중소형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중에 이제 진행 상황 보면서 한 번 더 현재 거래 정지가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을 또 이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